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 두 번째,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와 일상 속 감사를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감사가 뇌와 신체에 유익하기만 할까? 아니면 부정적 효과도 일으킬까? 일부에서는 감사의 뿌리를 규명하기 위한 뇌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온갖 형태의 감사가 우리의 정신건강, 인간관계, 신체 건강, 자기 개발에 광범위한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면 단지 좋은 감정을 느낄 뿐 아니라 좋은 행동으로 그 유익을 주변 사람과 공유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 학자들은 감사 실천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중 하나임을 증했다. 또한 감사는 낙관성, 기쁨, 쾌감, 열정 등 다른 긍정적 정서도 끌어올렸다. 행복감을 증진하는 여러 활동을 비교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감사 편지를 써서 수신인에게 전달하는 활동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거나 활용하는 등 자기에게 몰두하는 활동을 비교했다. 최종적으로 가장 큰 유익을 경험한 집단은 감사 집단이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한 후 더 행복했고 덜 우울했으며 이런 상태는 꼬박 한 달간 지속됐다. 우리는 좋은 것에 쉽게 익숙해진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좋은 것을 인정하기 위한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긍정적 경험을 음미하고 덜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일기는 이를 독려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감사 실천이 삶의 무게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6장의 기고자 조엘 린과 조슈아 브라운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300여 명의 성인 대학생을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을 임의의 세 집단에 배정해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첫 번째 집단은 3주간 매주 다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두 번째 집단은 부정적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감정을 글로 기록하라는 과제로 받았다. 세 번째 집단은 어떤 글쓰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감사 편지를 쓴 이들은 4주차와 12주차의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줄어들었고 관계와 삶 전반에서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감사 글쓰기가 단지 건강하고 사회 적응력이 좋은 개인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시사한다. 심리 상담과 감사 실천을 병행하면 짧은 기간일지라도 상담만 받은 것보다 더 유익하다. 다른 연구 역시 감사가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며 우울감 감소 효과가 있다는 발상을 뒷받침한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사이가 좋아진다. 감사는 나 홀로 겪는 경험이 아니다. 종종 구체적인 대상의 사랑스러운 개성이나 아름다운 인연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 경험은 주변 사람과 더 가깝게 연결된 느낌을 준다. 본장의 두 기고자 크리스티나 아르멘타와 소냐 루버머스키는 미국과 한국의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다른 감사 실천을 조사했다. 하나는 감사했던 경험을 회고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감사편지 쓰기였다. 그 결과 등산이나 쇼핑 같은 유쾌한 활동보다 감사가 더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참가자들은 감사할 때 더 큰 결속감과 고향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감사 편지를 쓴 중3 학생과 고1 학생들도 비슷한 유익을 얻었음을 발견했다. 감사는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또 다른 기고자 아미고 등과 동료들은 감사가 나눔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친밀한 관계의 토대가 됨을 발견했다. 즉, 한쪽 파트너의 감사는 양쪽이 서로 감사하도록 만들어 관계의 헌신도를 높인다. 여기 그 원리를 소개한다. 1단계.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커플일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감사할 때 상대방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연구자들은 몇몇 조사를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커질 때 관계에 더 많이 헌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효과는 장기적이다. 조사 초반에 감사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은 9개월 후에도 높은 관계 헌신도를 보였다. 감사하는 파트너일수록 관계 유지 동기가 강하다. 2단계. 감사함을 많이 느낄수록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한다. 한 조사에서 고등과 동료들은 파트너에게 감사한 날일수록 파트너의 필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커플을 실험실에 초청하여 관계 내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게 했다. 이때 자주 감사하는 참가자일수록 파트너를 배려하고 이야기를 경청한다. 이런 자세는 친밀함을 북돋운다. 다른 조사에서는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이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감사가 친밀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3단계.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는 상대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야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당신의 파트너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파트너는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커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고등과 동료들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참가자들의 파트너가 배우자의 인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다. 4단계. 파트너의 인정을 받는다고 느낄 때 더 감사를 느낀다. 더 나아가 파트너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 날에는
파트너에 대한 감사가 커졌다. 이 대목에서 감사의 유익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다. 첫 단계로 돌아가 보자. 감사하는 파트너는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제 두 파트너 모두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첫 감사는 감사와 너그러움 사이 선순환을 점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파트너의 감사 수준이 낮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선순환을 생성하고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감사와 너그러움에 동참해야 한다. 관계 속 감사는 파트너가 쓰레기를 내다버린 후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상임을 명심하라. 감사에는 행위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실존적 인정도 포함된다. 파트너가 쓰레기를 내다버린 것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신이 쓰레기 버리기를 질색하는 걸 눈치챌 만큼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점에 감사하라. 감사는 상대방이 지닌 성품을 기억하고 왜 그 사람과 처음 인연을 맺었는지 상기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동안 받은 사랑과 지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건강해진다. 한 조사에서는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적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두통, 어지럼증, 복통, 콧물 등 신체 불편 증상을 덜 나타냈다.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은 덜 감사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불만 요소가 적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감사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날로 쌓여간다. 설령 당신이 타고난 감사 체질이 아니더라도 실천을 통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러우는 2003년에 새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주 1회 감사할 일을 기록하거나 일상을 중립적으로 기록하거나 골칫거리를 기록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기간 중 감사일기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두통, 숨가쁨, 근육통, 울렁거림 등의 신체 증상을 덜 나타냈다.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중 8주간 감사일기를 쓴 이들의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심정지 정도, 당뇨, 만성 신장질환, 각종 암, 사망과 연관이 있는 적혈군의 단백질 수치,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위력은 심장 건강에까지 확대된다. 1995년 조사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박 변이도가 향상되었다.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예전에는 고마운 줄 몰랐던 삶 속의 사람과 대상에 대해 감사일기를 기록한 여성들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기록한 여성보다 혈압이 낮게 나왔다. 감사는 심장 발작에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프 허그만과
동료 연구진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더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덜 감사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지 16개월 후 전자의 혈관 기능이 향상되었다. 뇌 속을 보면 왜 감사가 건강에 이로운지 알 수 있다. 이 책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사는 사회적 유대 및 스트레스 완화와 연관된 뇌신경망과 연관성이 깊다. 감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인정할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고로 감사는 날마다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활동을 영위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세 기둥은 상호 의존적이기에 감사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어떤 건강상 유익은 긍정적 정서와 감사로 가꾼 인간관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어떤 건강상 유익은 더 직접적 인과관계의 결과일 수 있다. 현 수준의 연구는 감사 성향이나 감사 역량, 함량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전반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공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엘리엇 크루즈가 이끈 2014년 조사는 참가자들을 임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은 지난 2시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한 집단은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 감사 집단에 속한 이들의 반응은 비교적 겸손했다. 즉 상대의 관점을 고려하고 비난을 수용할 확률이 더 높았다.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선명하게 보인다. 고로 겸손은 타인을 돕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우리를 도운 이에게 보답하는 등 긍정적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물론 감사를 일반화하면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감사의 유익 중에는 감사 체질로 타고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도 있고 감사일기나 감사편지 쓰기에서 비롯한 것도 있다. 때로는 몇 주간의 실천 후에 유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감사의 유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감사 실천은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분야 중 하나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뇌를 긍정성과 사회성으로 향하게 한다. 감사는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뇌의 편향에 저항하여 뇌가 좋은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건강과 안녕에도 도움이 된다.